오랜 설득 끝에 혜진은 마침내 자신의 부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고 혜진은 막 퇴근을 한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마치 고등학생처럼 평범했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어깨에 작은 가방을 메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슈가베이비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화려하고 과장된 외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슈가베이비와 슈가데디 관계는 보통 티끌 없이 깨끗한 관계로 여겨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슈가데디를 만나게 된 건 사실 틴더라는 앱 덕분이에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은 틴더에서 23시간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와 카카오톡으로 이동해 얼굴을 보여주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 그들은 첫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은 미리 돈을 받았고 그 대가로 데디는 혜진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을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을 들으니 혜진과 데디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 받고 만남, 그 이상의 관계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저에게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나이가 분명히 20살임을 증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녀가 다니던 대학교가 서울의 명문대학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슈가베이비라는 이미지를 가진 그녀가 이런 생활을 선택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마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정규직의 지루함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혜진은 첫 데디가 부동산 회사의 대표로 혜진보다 22살 연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한 혜진은 첫 달에만 배보보 50만 원을 받았고 이는 당시 그녀의 월급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돈이 필요해 이런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웃으며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특별히 돈이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이전의 연인과의 이별 후 자유롭게 살아보고자 했고 어차피 지금은 진지한 연애에 대해 큰 감정이 없다면 왜 슈가 관계를 해보지 않겠어요? 같이 있으면 돈도 들어오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남자들에 대한 기억은 거의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에게는 배신을 당했다며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따기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회상했습니다. 어릴 때 학비를 위해 돈을 요구하면 아버지가 저를 심하게 꾸짖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에게만 돈을 달라고 하라고 말하셨죠. 혜진은 자라면서 남자들이 돈을 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얻지 못했던 금전적 지원을 받을 때 저는 정말 그들의 마음을 고마워했어요. 혜진이 돈을 받으며 느낀 감동은 매달 은행 계좌에 찍히는 숫자뿐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관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혜진은 데디와 함께 파티나 행사에 참석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이러한 관계가 마치 구속처럼 느껴졌고 자유로운 20대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약속과 만남이 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마치 그에게 완전히 속박된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은 대낮에는 서로 바쁘지만 저녁이면 언제나 그와 함께 있어야 했고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슈가 베이비 생활을 하는 동안 혜진은 거의 매일 저녁을 데디와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종종 취소해야 했죠. 그녀는 어느 날 저녁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기 불과 30분 전 데디가 갑자기 만나자고 요청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데디는 혜진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그녀의 이동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자친구와 있는 것은 괜찮지만 남자친구와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혜진이 남자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과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데디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데디는 계속 전화를 걸어 즉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혜진은 결국 남자친구에게 사과하고 데디의 요구에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데디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혜진이 입는 옷까지 간섭하며 학교나 회사 혹은 외출 시에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통제 속에서 혜진은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고 점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지쳐갔어요.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도 항상 자신을 맞춰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은 점점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매일 저녁을 데디와 보내야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데디는 더 이상 단순한 만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혜진은 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는 그저 돈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어춤춤의 스톤시니 제메네 시니 츠니 점포선이 도움 건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자유가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혜진은 이러한 관계를 3개월 만에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데디는 그녀에게 헤어지면 이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락을 차단하고 집을 옮기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진에게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번 경험해봤으면 됐어요. 더 이상은 싫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그녀는 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겐 그저 저만의 인생 경험일 뿐이에요. 이건 과거일 뿐이고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가 단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험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처럼 일찍이 이런 관계의 한계를 깨닫고 벗어난 것은 그녀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지요. 최근 들어 슈가 베이비와 슈가 데디 관계는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혜진처럼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용기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성민은 올해 32살로 직장에 몰두하느라 결혼이 조금 늦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덕에 성민은 사장님의 딸인 소연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성민보다 8살 어리며 처음에는 회사의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가 성민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성민에 대해 물었고 그제야 성민이 아버지에게 신뢰받는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연은 성민과 자주 만남을 가지며 결국 2사람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아버지인 인철 씨는 성민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세상을 떠난 이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성민은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성민은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은밀한 감정을 품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아내를 혼자 남겨둔 채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결국 후일의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급히 출근하다가 서류를 두고 간 걸 아버지인 인철 씨가 발견했습니다. 인철 씨는 서류를 챙겨주려고 성민을 부르려 했지만 이미 멀리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인철 씨는 성민의 아내 소연을 부르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소연이 이미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문틈으로 방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 장면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성민이 출근하는 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인 정우 씨는 아내를 여의고 딸과 단둘이 생활하며 소연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연은 집에서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서양적인 외모와 성격을 닮아 독립적이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소연이 혼자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 다소 특이할 때가 있었지만 정우 씨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회사에서 승진한 이후 매일 늦게까지 일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해 지쳐 곧장 잠에 들었습니다. 그가 일에 집중하는 동안 소연은 점점 인철 씨와 가까워졌고 성민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도 항상 바쁘다 보니 소연은 오히려 아버지 같은 인철 씨와 대화하며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는 성민의 근면성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해외 출장을 지시했습니다. 성민은 회사 동료와 함께 제주도로 일주일간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성민은 소연에게 출장을 알리며 짐을 챙기게 했고 소연은 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주도에 가는 도중 사고가 발생해 성민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는 소연에게 우리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요. 정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매달 소연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소연은 의대생이었지만 첫사랑에게 상처를 받은 후 공부를 포기하고 방황하던 중 성민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인 은지와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며 은지는 가끔 소연의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인철 씨는 은지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소연을 보러 왔고 인철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불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는데 시어머니가 없을 때마다 자꾸 나한테 불편하게 다가와. 이에 소연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에게 말해 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지만 은지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도 믿어주실지 모르겠어. 은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나한테 질투할 수도 있어. 은지의 말을 들은 소연은 약간 안심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참 불행하네요. 난 아버님이 정말 올바른 분이라 다행이에요. 소연의 말을 들은 은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대부분의 시아버지들은 다들 며느리를 눈여겨보는 법이라더라. 게다가 내 시아버지께서는 혼자 오래 사셨으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거야. 은지와 소연의 대화가 한창일 때 마침 인철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은지가 아직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가렴. 은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시아버님.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은지는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민은 체질이 약하고 몸이 허약한 편이었는데 어머니를 닮아 외모는 출중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연은 결혼 생활에서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은지의 말을 들은 이후 소연은 약간의 호기심과 모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철 씨가 소연을 저녁 식사로 부르자 소연은 일부러 한껏 꾸민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밥을 퍼던 인철 씨는 소연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소연은 그를 향해 웃으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소연은 점점 인철 씨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녀는 방에서 문을 열어둔 채 잠이 들었고 그때마다 인철 씨가 방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와의 접촉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물기를 바라며 고의로 유혹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낮, 소연은 욕실에 샤워기가 고장났다며 인철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급히 올라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간 인철 씨는 소연이 수건 하나로 몸을 감싼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초대했고 그는 망설이면서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그의 손을 잡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럽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인철 씨 역시 그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얼마 후 소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에 인철 씨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났고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